오늘도 무사히 훈련 마쳤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공원을 한 40분 정도 뛰었고요. 한 7km, 7.3km 정도 뛰었습니다. 중간에 한 2, 3분 급수를 했기 때문에 페이스는 한 5분 30초 페이스로 평균을 뛰었고요. 뭐 토요일 아침부터 해서 일요일이랑 해서 연달아서 좀 아침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좀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출근 시간에 맞춰서 시간이 한도 내에서 짧게 러닝을 조깅을 했습니다. 조깅보다는 조금 빠르게 가벼운 이렇게 에어로빅 러닝 정도의 느낌으로 했고요. 점심때랑 저녁때 좀 잘 회복을 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원래의 수면이었다면 어저께 일요일 밤에 16km 이상, 20km 이상 뛰었어야 되는 날이라서 오늘은 사실 이렇게 짧게 훈련을 쉬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훈련을 좀 놓쳤다고 해도 그 전에 미리 해놓은 게 있고 앞으로 또 포인트 훈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조급하지 않고 원래 쉬어가는 날은 다시 쉬어가는 날로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훈련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이제 어저께는 좀 편안한 러닝에 데일리 러닝화 조금 기능성이 없는 신발을 신었다면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짧은 거리를 천천히 뛰는데도 알파플라이 2를 신고 뛰었습니다. 카본 레이싱하고요. 오늘은 좀 디자인이 이뻐서 그리고 에키덴 버전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참 이쁘지 않습니까? 작년 대회 때 신었던 신발인데 색상도 다르고 짝짝이 신발로 나와가지고요. 사람들도 되게 이쁘다고 얘기를 해줬던 신발입니다. 그래서 알파플라이 2를 자주 훈련용으로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견들이 분분해요. 카보나를 훈련화로 쓰는 게 좋다. 아니면 일반 조깅 쿠션화나 일반 러닝화를 신고 카보나가 부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주 신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카보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몸이 어떤 부상의 느낌이 없을 때 적당한 탄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부상을 예방하는 카보나를 신는 방법과 그 추천하는 모델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카보나는 그런 어느 정도 무릎보다는 종아리나 햄스트링이나 허리 근육이나 다른 쪽에 부하를 걸리게 하는 원리가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몸의 근육통이라든지 근육 인대들이 잘 버텨주고 종아리 근육에 통증이 없는지 발목이 좀 안 아픈지 그다음에 종아리가 가장 안 아픈지 햄스트링이 안 아픈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컨디션이 좋아야 바른 자세가 유지가 되고 몸살기가 없고 기운이 나 있어야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는 자세가 유지가 되잖아요.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체력이 괜찮아야 되고 바른 자세로 바른 케이턴스로 이렇게 통증이 없는 근육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무릎 관절이나 다른 데 걸리는 부하가 줄어서 무릎 부위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짜릿한 통증, 걸을 때 통증, 불안감 이런 게 없다면 걸을 때 무릎이 오히려 아프다면 오히려 이런 카본화를 매일 신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몸의 보호를 위해서 카본화를 이용하되 카본화를 신고 막 뛰다 보면 또 이렇게 부하가 걸리는 부위가 달라지거든요. 그쪽이 좀 아플 때는 다시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이나 무릎에 좀 통증이 오게 하는 일반적인 쿠션화를 신으시고 데일리 러닝화를 신고 또 천천히 뛰는 거를 반복을 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본인 몸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카보나를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다 보면 괜찮지만 뚝 하고 끊어지고 비복근 파열이 일어나고 햄스트링이 끊어지고 이래서 또 한 2, 3주 훈련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최근에 카보나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다음에 조금 그런 예전 카보나는 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이 알파플라이 2가 원에 비해서 쿠션이 높아짐으로써 이렇게 무의식 중에 충격을
힐 스트라이크나 밀풋을 할 때, 이 근육에 오는 충격량이 확 줄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잡고 레이싱을 할 때 주맥스 폼의 탄성력과 에어 쿠션의 탄성력으로 치고 나가고 가벼운 걸 이용해서 레이싱화도 충분히 가능한데, 적당한 페이스로 뭐 이렇게 데일리 러닝을 하기에도 전혀 뭐 큰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일리 트레이닝이나 일반적인 훈련용으로도 가능하다. 예, 알파플라이2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저도 어제도 뛰고 오늘도 뛰고 막 요새 매일 뛰고 있는데도 이걸 친구 뛸 때는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예, 다칠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그래서 알파플라이2는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예, 근데 지금 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왜 이걸 자주 신고 뛸 수 없느냐는, 무게를 이렇게 덜어내고 통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피가 아무래도 좀 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예, 이런 좋은 가피가 쓰였다고는 하지만, 예, 아톰 니트라고는 하는데 여기가 이제 되게 얇단 말이죠. 그래서 저처럼 무의식적으로 끈을 꽉 매고 하는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여기가 조금씩 손상이 가더라고요. 이것도 몇 번 신지 않았는데 여기가 이렇게 터져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예, 잘 터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 여기도 보면은 몇 번 신지 않았는데 요런 지금 실밥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구성 이슈가 좀 있고, 그다음에 막 강하게 또 신다 보면 요 끈 있는 부위도 사실 베이퍼 3처럼 아주 튼튼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뜯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알파플라이2는 가격 대비 내구성은, 예, 내구성이야 당연히 좀 느리게 신고 두껍게 하고 막 튼튼하게 만들면 오래 신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아무래도 좀 레이싱 하다 보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또 빼다 보니까 여기가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요 뒤에 쿠션이 약한 경우도 많이 있고, 여기 보면 무게를 줄이려고 요 튼튼한 부위도 되게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보호해주지 않는 다른 부위가 갈라지거나 찢어져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알파플라이2는 많이 사놨기 때문에 자주 쓰고는 있는데, 예, 그래도 뭐, 예, 일단은 요 마지막에 나온 이 쫀쫀한 버전들이 부상 확률이 현저히 적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좀 초기에 나왔던 뭐 빨간 버전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또 쿠션이 다르고 해서 오히려 부상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고, 뒤에 것들이 좀 더 쫀쫀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너무 천천히 뛰는데 장거리를 뛰면 물집 이슈가 있다. 뭐 이 정도. 예, 하지만 매일 1시간 정도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비싸서 문제지 알파플라이2는 훈련용으로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신고 뛰고 요새 자주 신고 있는 아디오스 프로 3인데요. 이것도 카본 플레이트가 아니라 이런 섬유로 되어 있어서 이제 몸에 걸리는 부하가 되게 적어요. 틀어짐도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고 해서, 그리고 이 쿠션 자체가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쓰여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힘으로도 몸이 종종종 앞으로 잘 나가거든요. 그런 쿠션감을 이용하면서 템포를 끌어올리기에 너무 좋은 신발이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레이싱화, 카본 레이싱화보다는 그냥 훈련용 레이싱화로 약간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일반 분들이 신고 대회용까지 쓸 수는 있지만, 보통은 지금은 이제 너무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데일리로 쓰기에 아주 좋은 카본화다. 근데 이제 27만원은 너무 비싸죠.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할인하게 되면 사주시고, 악마의 고리 때문에 발등이 까지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나중에 제거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뭐 훈련용으로 가끔 신는다고 얘기를 했던 베이퍼 3인데요. 베이퍼 3는 저처럼 좀 비만인 사람이 아주 느린 조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앞부분만 써서 빠른 인터벌을 하는 용으로 극도의 두세 가지 정도의 훈련용으로 쓰시고,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엔듀런스 했다가 템포런 했다가 에어로빅 했다가 하기에는 또 부상 위험이 매우 큰 신발입니다. 그래서 부상 위험이 있지만 본인이 오늘 천천히 뛰다가 아니면 아주 기록주를 하거나 할 때만 쓰시는 용도로 쓰시고, 그리고 그게 훈련용이죠. 그래서 훈련용인데 가성비가 좋다. 18만원, 19만원대에 자주 풀릴 수 있는 신발이고,
보통 30% 40% 많이 하니까요. 그 나이키 멤버스데이에. 그래서 그때 이제 20만원 아주 극초반 20만 얼마 21만원 이하에서 사면 가성비가 좋은 레이싱하고 내구성도 좋고 여기 아주 튼튼하고 끈도 좋고 통풍성도 좋고 오히려 이 통풍성이나 요 가피의 재질은 알파보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본화라고는 광고는 하지만 전마협의 신발들은 무늬만 카본화죠. 카본 자체의 탄성이 적고 쿠션이 좋은 이런 슈퍼트레이너 계통의, 이건 슈퍼트레이너 훈련화로 봐야죠. 레이싱화는 아니니까 이런 신발들은 카본화라도 트레이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성비가 좋으니까. 대신에 이제 신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퍼 1, 2 요거는 가쿠쇼 버전이라 디자인용으로 나온 거긴 한데 어쨌든 베이퍼 2인가 그렇거든요. 베이퍼 1, 2는 뒤꿈치도 얇고 아주 최강의 카본이 들어있어서 부상당하기 쉽다. 근육 부상을 당하기 쉽고, 1은 더 무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식스 슈퍼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 시리즈도 8위 버전의 이전에 그냥 스카이 플러스 시리즈도 생각보다 이용을 해서 신다 보면은 괜찮긴 한데 부상 확률이 꽤 있어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본인의 어떤 기록주나 엔듀런스, 몸이 좋을 때 하는 훈련, 포인트 훈련을 제외하고는 자주 신으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절대 신으면 안 되는 게 이제 알파1 지금 새 것도 없지만 알파1은 힐드롭도 낮고 부상 확률이 사실상 되게 높지 않나. 앞쪽에 쿠션이 너무 심하고 뒤쪽에 쿠션감이 조금 떨어져 있고 디딜 때도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만큼 속도는 나지만 이걸 신었을 때 다리가 가장 많이 다쳤던 신발입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게 다 한 세대 전에 카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엔돌핀 스카이, 엔돌핀 프로 2인데요. 2나 3까지는 레이싱 하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4로 오면서 안정성이 되게 좋아져서 데일리로 신기에도 많이 좋아졌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전 세대의 러닝화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요 중국의 레이싱화도 아직은 요것도 한 세대 전 거라서 요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요것도 부상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본화를 조심스럽게 신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요즘 어쨌든 카본 시장이 이렇게 발전이 오면서 안정성이나 쿠션감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최신의 나오면 나올수록 알파플라이 3도 그렇고 메타스피드 스카이 8위 버전도 그렇고 뒤로 나오는 그런 엔돌핀 프로 4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성과 부상을 막아주는 능력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사서 신어도 좋지만 이제 사실은 가성비는 떨어지죠. 가성비가 떨어짐에도 이런 최소한 전마협 정도는 신거나 이런 알파플라이 2, 3 이런 걸 신는 이유가 요즘 제시하고 제한을 하고 사람들이 훈련을 하는 기준이 다 그 신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훈련량을 참고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 쿠션화나 데일리 조깅화나 이런 걸로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데일리로도 슈퍼트레이너를 많이 신고 슈퍼트레이너의 카본이나 플레이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훈련화 정도는 신고 같이 훈련을 따라간다든지 훈련의 기준을 거기다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몸이 너무 또 힘든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쿠션화나 조깅화로는 또 무릎 관절에 좀 부하가 걸리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바른 자세나 근력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또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 사람들이 다 이걸 신고 이거에 맞춰서 훈련하는데 나만 또 다른 방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맞나 안 맞나 헷갈리고 몸이 아프면 왜 아픈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추세에 맞춰서 도구를 잘 활용을 해서 내 몸에 부상이 없게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